우리나라의 이 출산율은 뭐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하죠. 근데 그 원인이 점점 늦게 낳으려고 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뭐 환경의 변화, 사회의 변화 이런 거에 따른 영향이 있는 건지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선은 나이가 들면서 생각보다 임신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 연령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난임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요즘 정액 검사 결과들을 보면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를 했을 때 정액 검사 상태가 굉장히 많이 나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오염이라든지 네. 아니면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분명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난임 치료가 조금 힘들다는 인식도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난임 치료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전반적인 사회에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의료진은 환자분들에게 너무 객관적으로 다가서기보다는 환자의 감정까지 만져줄 수 있는 그리고 난임 문제는 절대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녀가 같이 부부가 함께 참여하고 남편 아내를 충분히 격려해주고 아내도 남편을 격려해주는 그런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선행이 되고 뒷받침이 된다 그러면은 네. 이 어려운 치료 과정이 조금은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기분이나 감정까지도 조금 어루만질 필요가 굉장히 있을 것 중요합니다. 같네요. 네, 그런 만큼 또 난임 치료 전문의로서 기억에 남는 그런 행복한 부모님의 모습을 봤던 순간이 혹시 있을까요?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이제 40대 중반의 이제 부부였습니다. 네. 자궁은 성근증이라고 해서 자궁이 정상 자궁보다 거의 6, 7배 커져 있어서 임신 자체가 힘든 상태였고 40대이니까 당연히 이제 배아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수술할 경우 자궁을 적출하고 임신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배아를 이식을 해드렸습니다. 다행히 임신했지만 초기에 유산이 되어버렸고요. 환자분과 진지하게 고민을 하던 중 이제 성근증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수님께 좀 부탁을 해서 일단 자궁 적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고요. 그러고 다시 오셔가지고 배아를 이식을 해서 임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이제 아기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저에게 꽃다발을 들고 오셨는데요. 네. 부부 손을 잡고 그동안 거의 3년 넘게 봤기 때문에 고생했던 것들 생각하면서 같이 눈시울을 붉히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뭐 편견이랄까요? 이 난임 치료로 난임 시술로 인해서 태어난 아기는 조금 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물론 아직까지 연구가 더 진행 중에 있고 더 나중에 뭐 봐야지 알겠지만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특별히 더 큰 문제가 있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현재 태어나는 10명의 아이 중에 1명 이상이 시험관 시술을 난임 시술을 통해서 태어나고 있고 그 아이들이 절대로 더 약하지도 강하지도 않은 우리의 소중한 아이다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비단 뭐 난임, 저출산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원장님 그럼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오늘의 지식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생각보다 저출산에 대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좋은 정책들도 마련되어 있고 의학적인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금만 더 편안하게 가지고 하신다면 저출산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